K무브 멘토링 멘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토링에 들어오신 이상 여러분은 성공적인 멘토링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무이고요. 또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해외 취업에도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멘토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꼭 짚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멘토들에게 하는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질문들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멘토링을 지원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죠. 아주 처음으로 돌아간 질문입니다.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미 이 길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를 만나고 계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래요.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멘토링을 왜 지원을 했는지 보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멘토링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목표가 추상적이고 뜬구름을 잡는 목표일수록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질문이 바로 나에게 하는 나는 왜 이 멘토링에 지원했는가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멘토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가? 라는 부분이에요. 명확이라는 부분에 아주 강조 표시 밑줄을 그어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목표, 얻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난 이걸 통해서 이걸 얻을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을수록 이 멘토링의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방법적인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 멘토링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유, 얻고자 하는 것들을 공책에 쭉 적어보시면 한 줄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 한 줄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루하루 목표를 적어보시면 일주일 정도 한 10줄 적어보면 처음에 첫 줄에 적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까요? 반드시 취업 멘토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긴 몰라도 멘토링, 멘토, 멘티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멘토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 멘토, 멘티 관계가 돼서 많은 사회적인 붐이 일었죠.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K무브 멘토링은 여러분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멘토링입니다. 그렇다면 꼭 K무브 멘토링이어야 하는가? 내가 정말 이 멘토링을 신청해서 듣고 참여를 해야 할 만큼 해외 취업에 절실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 경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해외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K무브 멘토링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할수록 여러분은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많아질 겁니다. 다음 볼까요? 당신은 취업 혹은 해외 취업이 절박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절박이라는 단어에서 라고 놀라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절박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내에서도 취업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해외 취업 쉬울까요? 국내가 어렵다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해외 취업도 만만치 않게 어려울 거예요. 물론 국내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장점도 있겠지만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노력해 나갈 열정이 있는지 우리는 절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멘토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외 취업이어야만 하는지,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몇 번을 물어봐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요, 물론이죠. 정말 절박합니다. 예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때만이 이 멘토링 제도의 정말 많은 수혜자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멘토링의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목표, 골.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종착점을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흔한 얘기 하나 할까요? 배가 목표가 없으면 떠돌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취업 멘토링이라는 바다에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배예요. 목표가 없다면, 어떤 목적지로 갈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 바다에서, 이 바다가 아무리 고기도 많고 아름답고 굉장히 영양가가 풍부한 바다일지라도 여러분은 이 바다에서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자,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멘토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구체적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단어에 땡땡땡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요, 이만큼 큰 게 아니라요, 쪼개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목표가 될수록 멘토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멘티에게 제가 멘토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궁금한 게 정확히 뭐야? 정확히 알고 싶은 게 뭔데? 이런 질문을 되물어서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모르는 게 뭔지, 궁금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있다면 질문을 받은 사람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멘토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얻어가시는 것도 구체적이고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질문이긴 질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뭐가 궁금한 건데?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라든지 국내에서 보는 기업의 면접과 해외 취업을 위한 면접이 다른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대다 면접도 많고 일대다 면접도 많고 이런 면접 형태들이 있는데 외국의 면접 형태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질문을 하셔야 구체적으로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자, 이력서에 대한 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이력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외국의 이력서, 레주메는 다른가요? 궁금하시죠? 그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토리 위주의 자기소개서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럼 해외에서도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는지,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구체적인지 명확하게 먼저 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멘토링이 끝나면 어떤 모습이 변화할 것 같나? 라는 질문입니다. 멘토분이 멘티에게
이 멘토링이 끝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별로 좋지 못한 멘토링입니다. 멘토링 후에 변화하고 싶은 모습은요, 멘토분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멘티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임하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멘토링이 끝나면 난 분명히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야. 이런 모습이 앞에서 강조했던 거 여기서도 나오죠. 그 모습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수록 여러분의 멘토링은 성공적으로 끝이 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의 노력하고 비례가 돼 있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겠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정말 명확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다이어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라는데 그냥 살을 빼고 싶어가 아니라 살을 빼서 이 연예인의 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사진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이란 걸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링이 끝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글로 꼭 남겨두시고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멘토링에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해요. 우리 다 성공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더 좋겠죠. 노하우가 뭘까요? 말 그대로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라는 점입니다. 물론 노하우 몰라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경험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하우를 미리 듣고 알고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더 여러분에게 좋겠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자, 노하우를 알고 있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멘토링이 끝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눈치채셨죠?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나왔던 말입니다. 멘토링이 끝난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돼 있을 것 같은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릴수록 여러분의 멘토링은 성공적일 거예요. 왜 2번 연속 나왔을까요? 맞추실 분? 자, 정답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멘토링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지? 꼭 이런 모습이 돼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 모습이 그려질수록 성공 확률은 쭉쭉 높아질 거예요. 자, 2번째. 멘토링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쏟을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뭐와 관련이 돼 있을까요? 바로 각오 부분입니다. 각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얌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얌체 같은 분들 꼭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간과 노력은 적게 들이면서 얻는 건 많이 얻어가고 싶어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일수록, 공을 들일수록, 정성을 들일수록 얻어가는 게 많아진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임승차라는 말 대학교 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조별과제 많죠? 조별과제 할 때 분명히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꼭 있었어요. 그 친구들 대학교 때니까 시간과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왜일까요? 주변에서 막아주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학생 때 얘기고요.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온전히 내 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그 주인공, 내 인생을 운용해야 되는 주인공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나는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는데 대신해주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멘토링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멘토분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생각해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이런 노력을 하고 또 시간을 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정말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멘토링에 오셔서 성공하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질문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